김하늘입니다. 지금부터 이마트 기업 분석 기업 가치 평가 부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란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도출한 현재 시점의 이론적인 가치를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 주가의 과대 및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과대평가된 주식은 매도, 가소평가된 주식은 매입하여 초과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크게 시장가치평가, 상속세, 법, EV/EBITDA, EVA 모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가치평가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를 수익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정도 되는지 표시하여 주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장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높다면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한편 퍼는 순이익 기준으로 상정되므로 적자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PBR이 1 이상인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1 이하인 기업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으로 PCR은 현 주가가 기업의 자금 동달 능력이나 순수 영업 성과에 비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PCR은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을 나눈 것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데 이용되어 성장성 투자 지표입니다. PSR이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V/EBITDA입니다. EV/EBITDA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 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로인가를 알려준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 가치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EV/EBITDA 값은 7.79배로 이마트를 인수할 경우 7.79년간의 이익을 합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GF 리테일과 현대백화점보다 높은 수치로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가 비슷한 롯데쇼핑의 수치나 산업평균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산업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 저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법 모형입니다. 초과 이익 모형 중 하나로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활용한 기업 가치를 평가한 모형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여 자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으로 평가한 결과 이마트의 6월 17일자 현재 주식 시가는 계산한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 EVA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은 평가한 결과가 EVA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EVA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부가가치로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에 접목시켜보면 EVA 수치가 마이너스여도 회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주식은 오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인데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최출 조건의 EVA 지표보다 매출의 규모나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적자 위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업종에 속해 있으며 동업종 매출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약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오프라인의 매장 수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응 실패, 오프라인 매장 유지를 위한 막대한 고정비 지출 등을 꼽았습니다. 시장 위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대형마트는 내부 부진과 온라인 쇼핑 비중 등 요인으로 보릿고개를 걷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매출만 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15.9%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공포감으로 오프라인 경제활동을 줄이는 대신 생활 필수품 등을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고 있어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마트는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의 재무 안정성 지표 추이를 보시면 재무 안정성과 재무적 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채권 등급 평가를 보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장기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절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주력 사업인 대형마트의 이익 창출 능력 약화와 온라인 전문점 사업의 적자,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차입금 확대 등 등급 강등 이유를 꼽았습니다. 또한 복합 쇼핑몰 신규점 출전, 편의점 사업 강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고려할 때 차입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이 5.5배 이상 지속할 경우 신용 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평점입니다. 점수 총계가 63.91로 60점 이상의 C등급인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의 변경 사유는 첫째, 주력 사업인 할인점의 사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고 단기간 내 유의미한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산업 전반의 환경이 동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추세의 수익성과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부문의 투자 성과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둘째,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의 투자 성과가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약화된 현금 흐름으로 투자 재무 부담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투자 부담은 지속되는 반면 투자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 창출 현금 규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현금 흐름은 재무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 수치는 계속 계량적인 수치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점수이므로 비계량적으로 정보 등의 평가를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며 등급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신판별 모형입니다. UI 수치가 0 이하면 건전대출, 0 초과 1.255 이하면 여주의 대출, 1.255 초과 2.79 이하면 회수 의문 대출, 2.79 초과면 회수 불능 대출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마트의 UI 수치는 마이너스 1.2171로 건전 대출입니다. 지금까지 이마트의 대출 신청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요소였습니다. 각종 부정적인 위험 요소와 사업 분석을 통한 낮아지는 신용 등급 그리고 영업 창출 현금 흐름 감소는 워크아웃 대상 수준의 신용평점과 건전대출로 평가된 여신판별 모형으로 건전대출로 판단됐으나 이마트의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대출 신청은 불승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